그 여자는 갑작스럽게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에서 놀고 있는 저를 붙잡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하라는 듯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다 댔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시더니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마 무언가 큰 일이 생겼다는 것을 9살짜리 제 머리로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장난기가 넘치던 평소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과 말투에 덩달아 저도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아빠나 엄마를 계속 쳐다봐야 해. 곧 그 여자를 보게 될 거야. 하지만 넌 절대 그 여자를 의식해서는 안 돼. 철저하게 무시해야 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누군지, 왜 우리 집에 찾아왔는지, 무시하라는 말은 또 무엇인지 어느 하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말을 꺼내려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그 여자가 말을 걸고 널 따라다니고 너가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그 어떤 짓거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넌 절대 그 여자를 신경 써서는 안 돼. 그래, 어려울 거야. 쉽지 않을 테지. 하지만 아빠 말을 반드시 명심하렴. 그 여자가 없는 듯 행동하고 그 여자의 모든 것을 떠올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알아들었지? 아빠랑 약속해. 얼른! 다그치듯 말하는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나 무서웠기에 저는 그러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아버지는 제 대답을 듣고 나서야 조금 안심이 된 듯 짧은 한숨을 내뱉으셨습니다. 자, 이제 거실로 내려갈 거야. 당분간 우리 가족은 거실에서 함께 지낼 거다. 이미 준비는 다 해놨으니 챙길 게 있으면 지금 챙겨. 너는 아빠만 믿으면 돼. 무서워할 필요 없어. 아빠랑 한 약속을 절대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된다. 아버지와 함께 거실로 나서자 그리 추운 날씨가 아님에도 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썩는 듯한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도 느껴졌습니다. 로드킬 당한 고라니 사체를 봤을 때 느꼈던 그 고약한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거실에는 이부자리가 준비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접이식 책상이 식탁 대신 펴져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형이 앉아 있었고 아버지와 저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온 어머니의 얼굴은 공포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음식과 아버지에게만 시선을 두려야 했지만 시야 가장자리에서 흐릿한 어둠과 산발인 머리카락, 창백한 2개의 다리가 얼핏 보였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모른 척하고 있지만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철박
찰박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그녀는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역한 냄새가 집안 구석구석 진하게 퍼져왔습니다. 그녀는 형의 뒤로 살며시 다가와 살갗이 닿기 직전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군데군데 파여있는 회색빛 손을 형의 머리 위로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형은 움찔하며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바로 밥그릇을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왼손이 책상 아래에서 형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형은 그 손을 피할 수 없었고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녀와 대략 1년 정도를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따라와 속삭였습니다. 형과 나는 학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혼자 집을 떠날 수 있던 사람은 오직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도 집에 오지 못하게 하셨고 친구를 만나거나 혼자 외출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집을 벗어나 출근하는 아버지를 따라갔을 때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다독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고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모습을 보이며 한 번에 한 곳에만 존재할 수 있는 기생충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집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나약해진 어머니를 따라가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다시 데려왔을 때 어머니는 몸과 마음 모두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비가 잔뜩 쏟아지던 새벽, 결국 어머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고함 소리를 듣고 눈을 떴을 때 어머니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급하게 달려간 아버지의 뒷모습, 구석에 웅크려 고개를 숙이고 훌쩍이는 형의 모습, 아버지의 등 뒤로 보이는 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그 여자는 우리 가족을 내버려 두라는 어머니의 절규를 듣고 기쁜 듯 웃었습니다. 그날이 어머니를 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 여자는 항상 제게 다가와 엄마를 다시 볼 수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달콤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그 역겹고 시큼한 냄새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지 않고 애써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 여자는 아버지를 따라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시절 친구네 집에서 그 여자에게 옮았고 그 여자는 아버지를 따라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저처럼 모든 것을 잊어버렸지만 제가 그녀를 처음 본 날 갑작스럽게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30년 만에 그 여자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사랑스러운 아내와 아이들이 그 여자를 마주치게 되는 일만은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곱슬거리는 산발의 긴 머리카락과 150cm 정도 되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범하지만 절반이 녹아내리고 있고 몸은 회색빛으로 창백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파여있는 살점과 함께 고기나 달걀이 썩는 듯한 역하고 비릿한 냄새가 함께 풍겨옵니다. 제가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그 여자가 우리 집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은 저처럼 그녀에게 감염되었고 그녀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세탁기 뚜껑을 열었을 때, 옷장을 열었을 때, 머리를 감으려 눈을 감고 다시 떴을 때, 침대 이불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거울을 봤을 때, 휴대폰의 검은 화면 너머로 다른 것들이 비칠 때, 당신은 그 여자를 갑작스럽게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전 그저 제 가족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당신도 그저 그 여자를 떠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저처럼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세요. 당신에게 정말 미안합니다.